헌법 개정 다물의 서막. 조선에서 북부여 그리고 고구려로 국통맥이 이어져 온 과정에서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은 중국과 동북아를 아우르는 대륙의 지배자였던 조상들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염원에서 자신의 연호를 다물이라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중약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 나라의 을과 혼을 담은 헌법의 전문이라고 보기에 너무 산만하고 민족적 정체성도 모호하고 자긍심이나 진취적 기상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국가 운영의 철학이나 이상도 없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홍익인간과 제세이와의 개천정신에 뿌리두고 있음을 천명해야 옳지 않는가. 1919년 3.1운동에서부터 나라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현재의 헌법 전문은 자기 비하적이고 자기 부정적인 식민 4대주의 역사관에 세뇌된 노예 근성의 연장선상에 있으니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도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 조상의 빛난 얼과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여 초인류 국가로 우뚝 솟아 인류 문명을 선도한다. 헌법 제3조는 영토조항이다. 그런데 그야말로 치욕적인 중화 4대주의와 서구 숭배 사상과 일제 식민사관의 완결판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주변 섬으로 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대놓고 제 땅을 팔아먹는 한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일제가 불법적으로 넘겨준 간도, 우리 민족이 대한제국까지 실효 지배했던 한반도보다 넓은 간도는 어쩔 것이며 언젠가 되찾아야 할 우리의 고토는 또 어쩔 것인가. 만주, 연해주, 요동, 묘화, 하북성, 산서성 등 황하 일대, 산동, 내몽고, 북부여 7대 당군으로서 북부여를 계승한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은 천자의 아들로서 연호를 다물이라 했다. 고토 회복, 역사와 영토에 대한 확고한 주인의식이 대를 이어 전승됨으로써 광활한 제국의 부활은 그의 후손 영락대제 광개토 태왕에서 실현되었다. 헌법은 근대 국가의 공동체 정신의 집약체다. 민족 공동체의 뿌리의식과 확고한 역사관 그리고 강토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강렬하게 담아내어야 한다. 내 역사, 내 땅이라는 신념이 확고하다면 땅은 당연히 찾아지게 된다. 현행 헌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역사적인 한민족의 영토로서 실효 지배 중인 영역을 현지의 경계로 한다. 말 나온 김에 애국가를 보자.
무궁화 삼천리, 이것이 바로 식민 4대 매국 사관으로 우리 민족을 반도에 가두고 있는 비참한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이다. 무궁화 수만리, 그렇게 바꿔야 마땅하다.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어떠한가? 식민 4대 매국 사학자라는 것들은 역사를 팔아 입신양명하고 있고, 정치꾼들은 땅 팔아 사리사욕 당량에 반 몰두하고 있다. 여와 야, 보수나 진보 가릴 것 없이 중국, 미국,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권을 말살하고 역사를 죽수 왜곡하고 땅까지 팔아먹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금 추적을 통해 미국 제국주의자들, 중국 팽창주의자들, 일본 극우의 더러운 돈을 먹는 놈들을 색출해야 한다. 간도를 보자. 간도는 한반도보다 넓은 땅이다. 인조의 삼전도 굴욕으로 속국이 된 조선은 세종대왕이 사군 육진의 개척으로 회복한 만주 일대의 북방 영토를 상당히 빼앗겼다. 잘 훈련된 군대와 신기전 등 압도적인 무기체계로 수복한 영토가 북으로 공험진에 미쳤다 하니 고려 윤관이 수복한 동북 구성의 하나이고, 두만강에서 북쪽으로 700리 약 280km 위쪽이 되는 것이다. 진실이 이러한데 고려와 조선의 강력도는 한참 아래로 그려져 있고, 그것을 도적놈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중화와 일제가 만든 반도사관의 거짓 역사이다.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이 아니었고, 고려도 영토가 더 북방으로 뻗어 있었다.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킨 것은 요동이라는 몽고에게 빼앗겼던 고려의 영토 회복 염원에 대한 반역, 반민족적 배신 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발해의 멸망으로 우리 민족의 오랜 영토가 순식간에 증발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중화와 일제가 왜곡하고 반민족적 매국노들의 악의 연대가 신봉하는 거짓된 민족 말살의 역사인 것이다. 청나라 최전성기인 강희제 치하에서는 팽창하던 러시아와의 경계가 정해지고 조선과의 국경도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하여 1712년 숙종 38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된다.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정했는데 향후 토문강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압록강으로부터 상당한 영역을 일종의 무인지대로 설정했다. 당시 압록강을 서쪽 경계로 내어준 것도 매국행위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한다. 강희제의 요청으로 예수회 소속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제작한 지도들은 당시 국경을 명확히 객관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간도는 조선의 시료 지배하에 수많은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으니 지속적으로 청과 조선 사이 분쟁이 이어졌다. 갑신정변 이모군란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청의 군대를 끌어들인 불리한 상황에서 조선의 올바른 선비자 우국지사인 이중화 선생이 목숨을 걸고 청과 간도 협약을 두 차례 벌였지만 무산되었다. 1897년 2차 회담이 당사자 간 마지막 회담이었다. 침략자 일제는 1909년 간도협약과 만주협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나 철도 부설권 등의 이권을 얻기 위해 간도를 불법적으로 청에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일본의 패망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 결과 전범국 일본과 청과의 간도협약은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간도를 되찾고자 외치지 않는다. 정치꾼들, 언론파리들, 매국사학, 그 검은 연결고리는 분단의 고착화와 현실 안주에만 눈이 멀어 밥그릇 싸움에 콩고루집안 꼴을 하고 있다. 국민은 무관심 무지하고 대통령이란 자들이
최고의 국경일인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는 저급한 역사의식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지 아니한가. 한국전쟁은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의 산물이다. 이 땅에서 벌어진 강대국의 대리전이었다. 미국은 자신들의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지원병을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참전했을까? 북한의 혈맹이라서 피를 흘린 것이 절대 아니다. 간도를 포함한 우리 민족의 과거 영토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죽도록 싸운 것이다. 간도를 반환받고 고토를 회복함에 있어 국제법이나 시효 등은 의미가 없다. 중동의 불안당 이스라엘은 힘으로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옛 땅을 되찾았다. 우리도 힘을 키워 돌려받을 수 있다. 헌법을 개정하고 애국가를 개사함으로써 민족혼을 깨우고 반민족, 반민주, 반국가 즉 식민 4대 매국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척살하고 하나된 결의 힘을 모아 중화, 일제, 미제, 오랑캐들을 평정해야 한다. 다물의 정신을 되살려 북벌, 남벌 다시 국풍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